의사일정 제1항 긴급 현안 질의를 상정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무슨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는지 등을 밝히고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의원님들이 질의와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을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에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 계엄과 관련한 모든 진실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그 중심에는 우리 국방위원회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현안 질의를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계엄이라는 후진적 행태와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하고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출석한 관계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묻는 역사적 질문에 양심을 걸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군 지휘부와 사건 관계자 어느 누구든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 군의 사기가 많이 꺾여 있고 이는 우리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지휘부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과 관계가 없거나 무고한 참 군인들까지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명령만을 수명한 채 출동했던 군인들은 어디로 왜 출동했는지도 모르고 나섰다가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야 합니다. 그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야 의원님들께서 모두 냉정하고 차분하게 날카로운 현안 질의를 해주시되 발언하실 때에는 아무 죄 없는 우리 군인들 전체의 사기를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여러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면 그 혼란과 위험을 국민이 감수하게 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는데 동조하지 않도록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가급적 삼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국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우리 국방위원회가 국가와 안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지금껏 그래왔듯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를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주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에는 답변 시간도 포함되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유용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미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국방위가 국민들께 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라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오신 분들에 대한 증인 선서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미리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저도 상임위원장을 해봤지만 관례적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분들도 스스로 증인 선서를 하겠다고 하면은 증인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이분들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하부 군인들 전체를 우리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의 사기를 고려하고 또 지휘관으로서 또 그런 부하를 사랑하는 점은 누구보다 더 각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어떤 점이 국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은 증인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예, 추미애 의원님 알겠습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는 의무적으로 이게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리는 이 회의는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아니어서 여야 간사님들 간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강대식 간사님께서 의총에 참석을 하고 곧 오실 텐데 두 간사님께서 좀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추미애 의원님. 많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말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거짓 증언에 대해서 위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하면서 이분들의 말이 혼선이 없도록 하는 저도 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양당 간사는 협의가 좀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게 행정적으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당 간사님들 협의를 좀 하시면 제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범계 의원님. 지금 추미애 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요. 아무튼 오늘 무제한 이런 현안 질의가 가능하게끔 허락하신 우리 송일정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어쩌면 지금 뭐 일단 참모총장부터 그렇고요. 어쩌면 피의자가 될지도 모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직 군인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추미애 의원께서 지적하신 선서하지 않은 증인이 되는 경우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방어권의 행사를 목적으로 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위의 회의장이 실체 진실 규명에 쓰여지는 회의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를 변호하고 거짓으로 이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하부 실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왜곡된 진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서한 증인이야만이 제대로 진상규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아들이죠. 이렇게 좀 아시지요? 이게 국회가 선례가 있는지 좀 한번 찾아봐야 되고요. 또 법적으로는 국회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께서 질의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당 간사님이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 과정에서 양당 간사님의 국회 선례나 또 법적인 측면이 보강이 되면은 합의하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양당 간사님 협의를 좀 한번 하시죠. 예.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를 당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런 심각한 사태에 우리가 과감하게 국민이 가급적 신속하게 진실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나온 보면 그래서 그런 추미애 의원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양당 간사와 또 행정실에서 수석님 좀 협의 좀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 추미애 의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검토하고
좀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하실 게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의도 얼마든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양당 간의 법적인 측면을 검토를 한 이후에 추가 질의할 때 또 물어야 될 부분에 의심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묻도록 제가 이렇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네, 박선원 의원님. 이번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국회에 대한 침탈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침탈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방조사본부장 나와 있어요? 네. 조사본부장, 선관위 난입, 소령, 대령, 사진이 이거 받아가세요. 오후에 수사하고 이 사람들 출석시켜 주세요. 존경하는 송일정 위원장님, 이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한 사람들입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반드시 출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국방조사본부장한테 줄 테니까 바로 수사 조치하고 이 자리에 출석시켜 주세요. 자,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네, 안규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방첩사가 아마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은폐 등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주요 방첩사 개선 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께서 직무정지를 좀 요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차관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예, 차관은 국무회의가 있어서 약 네. 시간 좀 늦게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좀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제가 그건 양해를 했습니다. 일단 차관 그러면 오시면은 우리 위원장께서 방첩사 주요 개선상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직무 배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잠시 지금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하고 있고 전달이 네, 벗어주시기 되고 바랍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를 예, 벗으라고 네. 명령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707 특임단장 나와 계십니까? 앞쪽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이크를 또 하나 뒤에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간이 중지시켜 주시고요. 뒤에 우리 행정요원들은 행정 직원들은 뒤에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 이탈을 한 상태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거기서 많은 양심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용기와 또 부대원들을 위하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묻겠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지난 6일 곽 특전사령관과 김정근 3여단장과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언하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국방부 누구로부터 국회에 출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저는 직접 전화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에서 이동을 사령관과 3여단장과 저가 한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수행하는 인원을 통해서 사령관께 국방부에서 전원 복귀라고 지시가 떨어졌다. 복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 당시 사실 저희가 거의 서울에 도달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기에 그러니까 그게 예, 누구로부터 그런 지시가 국방부라고 했습니다. 수행 인력으로부터 지시가 된 겁니까? 국방부입니까? 국방부 누굽니까? 누구까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시할 만한 사람은 누구로 짐작합니까? 장관 대리분 아니면 없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 대리인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들은 말입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김용현 장관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직접 김용현 장관한테 들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언론 보도에서 들은 저 허영 의원님 잠시만요. 시간 중지해 주세요. 거기 지금 언론인이 그렇게 허영 의원 옆에 서 계시다 보니까 카메라가 다른 분들 좀 저기에 있으면 약간 좀 비켜주시고요.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답변하는데 여러 가지 좀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만 좀 장례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카메라 드신 분 말이죠. 좀 이쪽으로 오시든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영 의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들은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국회 투입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30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왔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이 특전사 지휘부에 최소한 100여 통의 전화를 하며 지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저는 저한테는 끌어내라고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이후에 세워봤을 때 20통 정도의 전화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 전화 온 거는 제가 헬기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의 소음이었고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않았다. 그런데 어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빨리 들어가는 의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기 가져간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작전에 대해서 비살상 무기를 사용한 무력 진압 작전으로 규정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대원 한 명당 테이저건 1정, 공포탄, 방패, 케이블 타이, 포박도구, 권총을 소지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외에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무기 사용에 대한 지시는 별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사항은 말씀드린 그대로 훈련 상황이었고 네, 훈련에 대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살상 무기를 이용한 대규모 테러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전사령관이 직무 정리가 된 이후에 직무대행 박선재 육군 소장에게 혹시 707 특임 단 707 부대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런 지시는 없었습니다. 그 후임 대리 사령관이 주말간에 저랑 삼여단장을 불러서 차를 한잔 했지만 그런 부당한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부 제보가 있는데 아닙니다. 차를 양심을 마시면서 옳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삼여단장에게는 너는 언제 가냐, 이사하냐 이런 식으로 물었고 저에게는 혹시 뭐 알겠습니다. 연락받은 거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연락받은 거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정성호 방첩사 1초장 나와 계시죠? 잠깐 중지해 주시고. 그 마이크를 거기서 좀 드리면 되잖아요. 일 1초장 지난 4일 새벽 1시에서 2시경에 방첩사의 영위관급 법무관을 찾아서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의 서버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 수증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라고 법무관들에게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법무관이 7명이 있었다라고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 그 법무관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예, 5층에 법무실장 포함해서 법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팀장들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당시 팀장들에게 명령 하달할 시에도 약 24
3시 50분부터 한 30여 분간이었습니다. 그때 팀장들에게 명령하달았던 내용은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토의됐을 때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있던 인원들이기 네, 때문에 잠시 후에 발표고. 예. 그러면은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지시 외에 이것이 위법 수직 증거로 판단할 소지가 있는가는 정성호 처장의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들의 의견들은 강력한 반대였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법무실에 들어가실 때 7명 전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헌법 포함해서 각종 자료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 첫째, 23시 이후에 포고령인데 포고령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합동수사본부 요원으로 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근데 위법성에 대한 사전의 증거 자료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부터 시작했고, 두 번째로는 이 음영 필요시 상황 변화 시 서버에 대한 카피 문제에 있어서 이 카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왜냐하면 수사관들은 그동안에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수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것이 과연 법원에서 이 증거에 대한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고, 또 다른 의견으로 법무관의 의견을 주는 것은 어떠한 합수본부가 계속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는 이 절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위법성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네, 유백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제가 양해를 구할게. 오전 내에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사진행반을 하셔서 그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이따가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어떻게 자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 드립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 돌고 난 다음에 하시든가 아니면 김병주 의원님 순서에 맞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을 제가 드릴 테니 의원님들 좀 돌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진행은 제가 하잖아요. 좀 제발 협조해 주세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오전에 끝내야 한다니까요. 의원들 모두 다 그렇게 다 하자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하고 의원님께서 질의 순서에 들어갈 때 제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규백입니다. 본 의원이 국방위를 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군 인사 들어가십시오. 군 인사처럼 이렇게 자기적인 인사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신원식 전 장관은 10개월도 채우지도 못했고 김봉수 합참의장은 51일, 정영균 육사부장은 7개월. 총장님, 예. 이렇게 단명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내란 주동자들과 교체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짧은 주기에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냐고 보면은 계엄을 위한 어떤 포즈를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장 생각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때 당시에 그 인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다 하긴 하였습니다. 요인을 고려한다고 51일짜리 합참 차장이 있습니까?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그 합참 전쟁 중이도 아닌데. 합참차장은 대리 근무자 자리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못했고 그 합참차장의 인사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없어서 지금 총장한테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총장은 12월 3일 날 계엄 당일 날 16시에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16시에 현안 토의가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했습니까? 장관님 누구 장관하고 누구하고 했죠? 저하고 했습니다. 둘이 했습니까? 예. 그런데 왜 당일날은 아무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무 일정이 없다고 지난번에 저 계엄사령관 자격으로 왔을 때 그때 본 의원이 물어봤을 때 특별한 일정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날 육사 이 취임식도 있었고 일정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사 취임식도 급하게 만든 일정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일정이 없었는데. 예? 그것도 인사팀에 확인해 보시면 되지만 마이크 대고 얘기해주세요. 그 전에 방첩사 참모장이 이제 진급을 했어야 되고 진급해서 이제 참모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속이 3일이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럼 4일날 총장 일정은 카이스트하고 계룡대에서 일정이 있었는데 왜 안 내려가고 서울에 있었습니까? 예, 21시 40분에 그 장관 대기실에 좀 와 있으라고. 4일날 그 다음날 2일날. 예. 예. 그 전날 이제 현안 의무 보고 드리고 나올 때 21시 40분에 장관 대기실에 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그 전에 이미 표는 다음 날 나가는 걸로 정해져 있었는데 다음 날 국군 그 중앙교회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으로는 7시 몇 분 정도로 미리 표를 끊어놨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 총장께서 그 내란도 모자라서 지금 이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 자료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김현태 707 특임단장님. 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아니 그 자리 계시고요. 자 중지해 주시고 마이크를 드리세요.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네, 본 의원이 4일날 새벽 0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또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아니 본 의원을 지하 통로에서 마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 판단이 어떻냐 이런 얘기. 저는 이제 의원님을 알기 때문에 의원님을 뵀을 때 순간 의원님 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별도 성이 없었습니다. 네, 자 이경민 소장. 지금 방첩사 직무대리죠? 방첩사령관이 지금 불출석해서 지금 대신 묻겠습니다. 12월 1일 날 사령관이 휴가 후 돌아와서 북한 도발에 임박한 빌미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대기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사령관 집무실에서 참모장 1차장과 함께 VIP가 23시 30분경 계엄을 선포한다. 그래서 14명의 체포 명단을 지시를 했고 05시 25분에 출동 지시를 내린 바 있죠. 의원님, 그 12월 3일 상황이고 12월 2일은 사령관이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3일 상황인데 그때 그 의원 국회의원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국정원 1차장이 그 명단이 사실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지금 본인이 판단하기는 최우선 체포조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대표로 지금 나와 있고 또 체포 대상자가 국정원에서 말한 것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던데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거 없어요? 예. 본인이 참석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한 이 작성한 리스트인데 참석해서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23시경에 14명의 야당의 대표와 여당의 대표를 포함해서 리스트를 넘겼다는데 그 회의에 참석한 이 서류가 여기 있는데 23시 30분에 회의라고 하시면 계엄 선포 이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엄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은 회의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겠습니까?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집무실에 모여가지고 사령관, 참모장 또 1차장과 함께 12시 30분경에 VIP가 계엄 선포한다. 그래서 이 14명을 우선적으로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데 12월 3일 저녁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그리고 참모장은 좀 예. 이 주요 인사들의 14명에 대한 리스트를 누구한테 받아서 언제 하달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받은 적이 없고 하달한 바도 없습니다. 네, 안규백 의원님. 예, 책임지겠습니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육군 참모총장님, 이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불법 계엄이 잘못된 건지 몰랐다, 법적 검토를 다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육사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육사에서 뭘 공부했어요? 전공을 뭐 했습니까? 토목공학. 공학을 했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답답하죠? 예, 있을 수 없는 답변이죠.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뭐 전공하셨나요? 육사에서? 네, 화학과 전공했습니다. 화학과 전공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기관께서도 명령은 복종해야 되고 이 내란이 위헌인지 몰랐다. 그런 입장이십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이제는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수스럽지만 최초 명령을 받을 때 거부를 하지 못한 것이 참 뼈아프고 후회스러운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비상계엄을 정말 할지 모르다가 그게 비상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방송 보도 보고 방송 알았습니까? 보도 때 거기에 비상계엄 뜨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당시에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불같이 화를 낸 사실이 있죠. 아, 그것은 불같이 왜 화를 냈습니까? 화를 낸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가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용인 상공에서 10분 동안 계속 선회대기를 해서 제가 왜 안 가냐라는 것을 두세 차례 크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게 그 당시 안이 막 시끄러워서 그 왜 도대체 왜 안 가냐, 무슨 이유로 가냐, 어디서 잘못된 거냐 이런 것들을 막 확인하면서 그 부분을 일부 부하들이 질책으로 느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헬기 출동이 늦어지고 시간이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 이게 지금 이 헬기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아무런 소요도 없고 여기 국회가 테러 부대에 의해서 대테러 당한 것도 아니고 대테러 작전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통령이 707 부대 이동을 체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하다라고 했으면 즉각
병력을 다시 철수시키든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헬기가 선회하고 있다라고 했다면은 오히려 불같이 빨리 출동이 늦어진다라고 화를 냈다는 건 이 작전이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방송부가 알았다가 아니라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작전을 빨리 성공시키려고 얘기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빨리 이동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헬기가 10분 동안 공중에서 안 가고 떠 있기 때문에 이동 상황을 체크하는 수준이었고 그 당시가 시끄러워서 두세 번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부하들이 제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시민들이 국회 들어가면 안 된다. 군인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 라고 시민들이 저항하고 있었고 국회는 아무런 폭동이나 이런 게 없었고 오히려 군인들이 난입한 것이 무력 폭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상황 판단이 정확하게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시간도 있었고 헬기가 오히려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회를 했다면 근데 왜 증인의 태세를 안 바꿨습니까? 현장 지휘관이 태세를 안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밑에 장병들은 그냥 나온 것이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누누이 여당 의원도 얘기하고 위원장도 얘기하시던데 맞는 얘기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현장 지휘관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했습니까 근데? 그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제가 최초 명령 받았을 때 이동 지시를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뼈아픈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성우 방첩사 1차장 나오십시오. 마이크를 거기서 드리세요. 빨리. 자,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기억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셔요. 예, 네. 자,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언제 작성했습니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23년 7월경입니다. 23년 7월경 UFS 연합연습 대비 참고 자료입니다. 연합연습은 3월에 하지 않습니까? 2월에 FS 연합연습이 있고 네. 8월에 UFS 연합연습이 있습니다. 7월에 작성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원래는 전행 업무가 2처 예하 대테러실 작성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비서실에서 작성했습니까? 23년 2월은 전임 황유성 사령관 재직시입니다. 네. 그때 2월에 논의됐던 FS 연습의 합수본부에 관련 사항은 네. 통합방위 사태와 관련과 개헌법 이후에 합수본부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심도 있게 토의가 됐습니다. 그 토의 자료가 7월, 8월 때 개선된 방향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를 따로 정리해서 사령관님께 2월에 논의됐던 내용의 일반적인 전시 전환 절차에 관련된 참고 자료, 그때 논의됐던 내용들을 요약한 자료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계엄 업무 실무 편람과 해설서, 기타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종합돼 있는 겁니다. 계엄 업무 실무 편람을 다 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자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사이버 수사 업무 통합 시행 방안은 왜 여기다 넣었습니까? 제가 그 의원님 그 문서를 최근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합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합수 본부단 운영 관련 조직 보강 소요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관별 수행 중인 사이버 수사 업무를 통합 시행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이버사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를 침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의원님 네. 그 말씀하신 자료가 어쨌든 의원님실에 제공이 됐으니까 그 자료와 최초의 작성 일지를 수사기관에서 작성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면 똑같다면 그게 언제 작성됐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그 관련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그 자료 최초 작성했던 인원도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이 왜 그 문구가 들어갔고 했는지를 23년 2월 FS 연습 때 논의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 간부들이 그 간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증빙됩니다. 원래 대표실 작성해야 되는데 사령관 지시로 비서실에서 11월에 보안 유지를 위해서 했다는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비밀 유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여기서 한 거 아닙니까? 대테러 업무는 관련되지 않고 우리가 전시 전환에 대한 계엄에 대한 합수본부 임무는 우리 기획관리실 작정 교육 조직과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사령관이 주관하는 모든 회의에는 비서실로서 지휘보좌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입니다. 네. 비서실에서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통합방위 사태도 아까 그런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추미애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고 양국은 질투처럼 준비한 거 아닙니까? 자, 의원님, 최초 받으신 자료와 최초 작성했던 내용이 똑같다면 그 시점 차이를 23년 2월이나 7월 작성이 여러분들은 전두환 신군부의 5.17 비서 그 포고령도 다 활용을 했어요. 자, 추미애 의원님 똑같다고 지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수사기관에서 추가 질의할 수 바뀔 있도록 것으로 봅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총장님, 예,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누가 한 얘기예요? 링컨 링컨이 했죠. 네. 우리 군대에 주는 함의는 뭐예요? 저희들이 늘 살아왔던 것처럼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한테 총을 겨누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 군이 문민 통제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이 문구만큼 좋은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눴어요. 그게 실탄이 장전되든 안 되든. 예? 이게 어디서 오냐 하면요. 네,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육사 교육의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61년대도 그렇고 80년도 그렇고 전부 육사 중심이야. 예? 1961년 5.16 군사 정변 직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성명이 뭔지 아십니까? 1. 방공을 국시의 제1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방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게요. 독립군이 제가 이제 국군조직법에 이게 뭐냐면 군의 역사를 어디서 계승할 거냐. 그래서 한국 강국군과 독립군을 계승한 국민의 군대로서 넣었어요. 독립군, 한국 강국군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일본군의 잔재가 이거예요. 일단 저질러, 그리고 추종해. 만주사변이 그랬고요. 진주만이 그랬고요. 이게 일본식 군대 의식이에요. 육사 서울에 있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내려가야지. 그래서 전체적인 건 아닙니다만은 총장님께서 육사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전부 이게 관여된 사람이 육사 출신들이에요. 이게 광복 회장이 급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씀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단 저질러.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들을 보면 전부 몰랐어요. 전부. 아무도 몰랐어. 뉴스 보고 알았어. 어떻게 계엄이 됩니까? 내재화되고 체질화된 게 있잖아요. 군이 어떤 명령을 떨어졌을 때 어떤 방식으로 SOP는 어떻게 되고. 근데 다 책임 회피들만 해요. 잘못 없습니다. 우리 부하들은 잘못 없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TV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에? 아무도, 그러면 단 김용현 한 명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총장님, 휴대폰 교체하셨습니까? 교체 안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3일 저녁에 19시 이후에 뭐 하셨습니까? 예, 퇴근했습니다. 퇴근했다가 언제 국방부로 가셨습니까? 21시 40분 좀 전에 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 장관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다가 지통실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했죠. 1차 제지 당했죠. 제지가 아니고 이제 그 국방부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거기 기다리던 사람이 다 이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프리패스 했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태그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같이 가줘야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계엄 사령관인데. 네.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몇 시에 들어갔어요? 정확한 시간? 어디에 들어가신 걸 말씀하시지 뭐. 지통실. 아, 지통실. 그리고 그때 지통실 들어갔고. 예. 몇 시입니까? 그게 9시 40분요? 아닙니다. 한 10시 10시 25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시 25분에 지통실에 누구 있었습니까? 대통령 있었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누구 있었습니까? 주요 합참의장 있었습니까? 합참의장도 그때 딱 들어갔을 때는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다음에 합참차장 있었습니까? 합참차장은 저하고 기다리다가 같이 들어가고. 와서 내려갔습니다. 그다음에 작전본부장 있었습니까? 그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면 합참차장 김용현 장관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 어떤 지침을 받고 내려갔습니까? 거기 대기하고 있는데 이제 우르르 내려갔. 연락이 와서 예. 통실로 가라 이런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누가 전파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고 내려갔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때는 정확하게 위치를 몰랐고 나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와 한 몇 분 차이에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몇 분 차이로 들어오셨어요? 예, 예, 예. 주요 인물들이 김용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총장님께서는 김용현 장관한테 첫 지침을 받은 게 뭡니까? 화상회의 할 때 그 명령 하셨던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나서 1시쯤에 대통령이 지통실로 왔어요. 그죠? 예, 1시 예, 맞습니다. 1시 좀 많이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5명이 그 지통실 옆에 작은 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5명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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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5명 남은 거예요? 예. 장관, 의장, 총장, 정진팔 차장, 대통령. 처음에는 몇 명이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아 있었죠? 다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요? 이 5명이 이게 핵심 주요 보직자들인데.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저하고 장관 남았고 최초에 5명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부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뭐 좀 이해가 가요. 네? 아니 이게 뭐 갑자기 생뚱맞은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아마 당시 명령을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또 다그치고 하니까 상황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군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지위가 낮은 분들이 더 의연하고 당당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맨 위에 상층부에 계신 지휘관들보다는 훨씬 그분들이 더 상식적이고 원칙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군이라는 것이 이제 상명하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명령을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린 위에 지휘관들은 책임을 져야죠. 그러라고 지휘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라고 명령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는 정말 우리 군이
다시는 이게 정말 국민들과 또 여러분들 부하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반면교사 삼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거나 언제든지 제가 바람막이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것도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에 대한 생각 다 그 전두환도 생각하고 또 장태환 장관도 생각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광주 5.18 그 끔찍했던 사륙의 현장 그걸 다 기억할 겁니다. 그 하얀 띠 두르고 총칼을 쓰던 계엄군의 모습.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걸 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총장님, 계엄 사령관이 딱 되셨을 때 이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 계엄 상황이 언제면 끝나겠구나. 이런 목표, 달성 목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인식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 지금 제가 일반 사병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구 참모 총장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계엄 사령관이 됐잖아요. 그럼 본인한테 계엄 사령관이라는 직책이 떨어지고 육군 대장이 떨어졌으면 육군 대장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군인 육군의 수장으로서 뭘 하겠다 이런 다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육군 참모 총장으로서 계엄 사령관으로 임명돼서 이 계엄의 달성 목표가 뭐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는 어떻게 하면 계엄이 종료되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단상 이런 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좀 당황스럽고 이런 건 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별로 없었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다? 장관님께서 그때 이제 정군 화상 얘기할 때 말씀하셨죠. 총장님, 우리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는데 육군 참모총장을 두고 합참의장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군령을 움직이기 위한. 뭐하러 그러면은 육군 참모총장을 둡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있고 국방부 장관이 있으면 민간인이잖아요. 그럼 제복을 입은 군인은 제일 위에 아닙니까? 그의 판단을 자꾸 마치 무슨 이등병이 상병 병장한테 명령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안 창피합니까? 그분들 민간인이에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뭔 계속 무슨 뭐 명령을 받아서 움직였다 그런 얘기합니까? 그럼 그 뒤에 있는 부하들 뭐가 됩니까? 아유,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이걸 네? 방첩사 저기 직무대리 있죠. 예, 방첩사 참모장입니다. 이게 갑자기 올 초에 4국이었던 게 왜 5개국으로 왜 바뀌었죠? 계엄 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해경이 하나 포함됐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그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하던 처장이 아니었기 그거 때문에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럼 그 뒤에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4개국이 5개국이 됐어요? 사실 저희 부대는 그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면 잘 자, 모릅니다. 합수단 FTX 야외 기동 훈련을 언제 했죠? 올해 3월에 했죠. FS 연습 때 한 것은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 모르겠습니다. 예, 올해 3월에 했어요. 아유. 그럼 올해 3월 전에 그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그럼 어떻게 기억에는 뭐 안한 방첩사 것- 예, 병장이랑 얘기할까요? 그럼 누구랑 얘기하지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가 업무 담당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군인들 여기 다 모여 있는데 방첩사 계엄 합수단이 야외 기동훈련 한 거 언제 했는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상당히 오랜만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계엄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누군가에 의해서는 준비되고 계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 건데 그 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총장님, 방첩사 합수단 FTX 야외 기동훈련이 언제 했는지 그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의원님, 제 기억에 FTX 야외 기동 훈련이 아니라 그냥 합수단 운영 관련돼서 그냥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련이 그 전에 언제 했는지. 예, 언제 어떻게 했는지 제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 질의. 아니 순서대로 합니다. 박범계 의원님. 예. 위원장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예. 예. 원칙은 지켜주시는 게 맞고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예, 알겠습니다. 신상 발언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우리 여당의 한 의원께서 우리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현역들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와 관련된 걸 언급하는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특전사령부와 수방사령부를 항의 방문을 6일 날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을 빗대어 얘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왜 갔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12월 5일 날 우리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금 계시는 분들이 다 참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 당시 계엄사령관하고 장관 대리만 와서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가장 핵심인 특전사와 수방사를 저하고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항의 방문을 하고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 가서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몰랐습니다. 두려움이 많았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라이브 주불리 김병주 라이브를 틀고 주변 분들에게 인접해서 틀고 지금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조치를 하라고 위험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괜히 입틀막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김용현 씨가 국방부 장관 지명됐을 때 계엄이 가능하다고 최초로 제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앞에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도부 다 나서서 괴담이다, 망상이다, 황당하다 하면서 저의 문제 제기, 우리 당의 문제 제기를 입틀막 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럼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 그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한 분만이라도 검토하라고 인물 줬다면은 우리 군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의원은 사과했지만은 일부 의원들은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발령됐는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할 때 최소한 국방위 위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참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당 국회의원님 앞에 계시는 국방위원님들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그리고 또 잘 하셨습니다. 일본에. 그리고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할 때 이것이 분명한 내란인데 본회의장을 이탈하고 계신 분 있었습니까? 도대체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경비단장 나와주세요. 시간 좀 줄여주고. 수방사 1위 좀 나와주세요.
예, 수방사 일경비 단장입니다. 일경비단이 그 비상계엄 때 1개 대대는 국회로 투입이 됐잖아요. 특임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특임대대 마이너스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1개 대대가 한남동 지역에 가서 출동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출동대기가 아니고 예. 그 한남동 관저 외곽을 예. 경계 보강을 협조받아서 예. 사령관 승인하에 경계 보강을 했습니다. 몇 시에 투입했죠?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나진 않지만 공안시 이후에 출발을 해서 투입된 이후에 04시 40분경에 임무 해제가 됐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그때 대통령은 용산에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방어하러 간 것 같이 보이네요. 그다음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 출동 대기하고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경비단 전병력이 출동한 거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경비단 2개 특임대대가 다 마이너스 1개 지역대가 인제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수방사는 특임대대만 간 것이 아니라 1개 대대는 함남동에 1개 대대는 서대문 일대에서 출동을 해서 임무를 수행한 걸로 보입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정보사는 문상호 소장입니다. 정보사령관은 그때 비상계엄을 위한 TF를 만들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무슨 참가했던 정확한 정보가 있는데 그리고 그 성관이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사령부 인원 몇 명 갔어요? 10명 갔습니다. 10명 영관급으로 편성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당일 오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일 오전 몇 시쯤 기억해요? 10시에서 11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이겁니다. 어디로 투입한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인원 대기를 시켜서 몇 시에 출발시켰나요? 그 첫 지시 이후에 당일날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걸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고요. 드론 사령관님, 작전 사령관님 나와주세요.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소장입니다. 드론 작전사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대에 불이 났었죠? 네, 불이 났습니다. 그 안에 무슨 장비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론하고 그것을 발사대 이런 부수 장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이 났습니다. 네. 그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받았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청 두 개 지역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드론사가 평양에 가는 무인기를 띄웠고 지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부인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일요일 날 거기 평양에 갔던 무인기 장비들이라든가 장비 이거를 일요일 날 주말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한 대에 들어있던 걸 불을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습니다. 누가 불을 태웠다고? 거기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을 증거 인멸한 걸로 의심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박 장군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정확한 제보를 받았어요. 들어가세요. 박원수. 저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불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제 제가 여단장한테 보고 받은 것은 아마도 감전일 것이다. 지금은 현재 우리 부대 감전으로 보고는 됐는데 한풍기 지역에 불이 났다고 보고됐는데 심의 이 시기에 왜 거기에 있는 장비를 불이 납니까? 의심할 수 있죠. 박원수 장군 나와 보세요. 여기에 대한 증거 인멸로 보이니까 빨리 드론 사령부 그 당시 평양 무인기 침투시킨 부대 확실하니까 빨리 압수수색 들어가서 증거 확보하세요. 예, 적법 절차에 따라서 신속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합참 차장 나와주세요. 네, 합참 차장입니다. 합참 차장은 구사단 김용련이 작전 참모할 때 그 밑에서 근무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여인영 그 사령관도 같이 있었죠. 네, 무슨 직책했나요? 연영 사령관이 알았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배우자분이 경찰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김건희 경호 팀장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근무하고 있나요? 강동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동. 네, 그 경호 팀장 한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요건 더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실제 이번 작전에서 합참 차장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제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홍수 합참 차장은 51일 만에 보직 변경을 시키고 정진팔 차장을 했죠. 오랜 동안 김용현 장관과 인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서 비상계엄을 위해서 합참 차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장관님하고 한 통의 전화도 한 통의 문자도 만남도 없었습니다. 그날 지명 받은 게 첫 번째 제가 본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구승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 지명을 받고 몇 분 동안 상태에서 분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 질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들어요. 있었냐고 확인했잖아요. 내가 언제 있었다고 제보받았다고 그랬어요. 있었냐고 확인한 물어본 거를 내가 언제 제보받았어요. 그게 부인 아니 질의를 총장 예, 내가 언제 장관이 있었습니까? 의장이 있었습니까? 합참차장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예, 취재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네,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구성찬 의원님. 질의 내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반박을 하세요. 네, 우리 답변하시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는 거에 충실하게 이렇게 짧게 간결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신상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아니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요. 요거 끝나고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그 개헌하려고 하면 뭐 했냐고 저한테 질의하는데 추미애는 뭐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전 몰랐어요. 아니 그건 잘났습니다. 그럼 왜 탄핵할 때는 동의 안 하셨습니까? 김병주 의원님 그 내용하고는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김병 아이 그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 5일날 저분들 다 보시면은 왜 특전사나 가겠어요? 왜 그러는? 김병주 의원님, 왜 특전사고 오다가 돌아가게? 왜 돌아가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